안녕하십니까. 토노크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1년 농사를 수확할 시기입니다만 들녘에서는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가을 장마로 인해서 목두열병과 도열병 등 여러 병의 충이 동시에 발생하면서요, 수확량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전국의 주요 재배 품종인 신동진벼에 피해가 집중되다 보니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후변화에 맞춘 품종 다양화도 필요하고요, 새로운 재배 기술 보급으로 변화도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는 피해 보상 체계까지 갖춰야 될 농촌의 현실입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는 전북 벼농사 위기 대안은 없나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벼의 병해충 피해 상황, 그리고 기후변화에 발맞춘 여러 농업정책과 대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민들은 올해 벼 병해충 문제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사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서부 평야 지역이 신동진을 많이 하거든요. 온 논이 빨갛게 단풍들이 대분다거나 이삭도일병이 목도일병이라고 해가지고 수확량은 줄을 수밖에 없죠. 거기는 많게는 막 50~60% 이상도 피해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2주간 비가 와서 완전히 틈이 없었던 거예요. 병충해에 강한 품종으로 개량을 해서 농사지기 수월하게끔 해주면 좋겠죠. 기후도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데 특정 품종 위주로만 그렇게 재배를 하면 위험하죠. 물을 좀 드물게 심고 하면 병해충에 대해서 아무래도 내성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정부 정책의 초점을 감산 정책에서 기후 위기로 변화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기후 위기 시대에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을 정부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보험료 체계도 잘못되어 있고 지급하는 요 방식도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 형태거든요. 이것들이 복원되고 제대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병해충에 강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재배 신기술을 빠르게 도입해서 농민들도 수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먹어도 덜 찌는 쌀,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을 위한 건강 쌀 등이 좀 더 출시되면은 소비자 입장으로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변화와 과제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농민의 전북도 연맹 정충식 정책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농수산대학 식량작물학과의 박광호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정충식 위원장님 지금 바쁜 시기일 텐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남원 산내 뱀사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시는데도 시간 꽤 걸렸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수확 한창일 텐데 벼농사 짓고 계시죠? 예. 저희는 그 지역은 이제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수확을 한 70~80% 정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상당히 빨리 수확에 들어갔네요. 아무래도 거기는 이제 조배를 많이 심기 때문에 날씨가 이제 아무래도 햇살을 좀 평지에 비해서 덜 받기 때문에 일찍 심고 일찍 수확하는 그런. 그러면 올해 늦가을 뭐 처서의 장마가 와서 지금 뭐 신동진벼를 중심으로 한 피해가 크다라고 지금 목소리 들으셨잖아요.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그나마 이제 조배를 심은 지역은 피해를 덜 입어서 뭐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라북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피해가 어마어마한 상태죠. 지금 뭐 한 40%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군요. 예, 작년에 역대급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작년에 뭐 54일간 장마 때문에 뭐 기상 관측 이래로 뭐 가장 장기간 비가 왔다고 그래서 작년에 피해가 한 30% 전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비는 덜 왔지만은 그 비가 가을 장마가 오는 바람에 피해는 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교수님. 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바로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기후입니다. 이 기후에 따라서 농사가 또 달라지는데 이 기후 변화가 분명한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병해충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해 금년 두드러진 확연히 달라요.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뭐 장마가 50일 넘게 왔고 올해는 장마가 와야 될 시기에 안 오고 이제 처서에 온 가을 늦장마 때문에 또 문제가 커지고 있어서 어떻게 이 교육 현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좀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앞으로 농업이라는 게 그 세 가지 그 환경 요인을 함께 해야 되는 영향을 받는 그런 그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 기상 그리고 품종 또 재배 관리 이 세 가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예.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며칠 전에 이제 현장 취재차 김제와 부안 개화면을 다녀왔는데 얼핏 보기에는 다 누렇게 익은 잘 익은 벼처럼 보이는데 불구스름한 벼들도 좀 보이고 해서요. 네. 이게 왜 그럴까 해서 이제 농민의 말씀을 들어봤더니 이게 이제 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가 걸려가지고 방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질 않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 늦은 장마의 피해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 병과 하여튼 식물 또 동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금년도는 특히 그 가을 장마라 해서 예.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준비해 오신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거의 39일 동안에 9일을 제외한 30일이 비가 왔습니다. 예. 그리고 비가 안 온 9일도 하루만 안 왔지. 그 다음 날 또 비가 왔어요. 네. 그래서 계속 그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지속이 됐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온도가 또 낮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이제 특히 이 곰팡이 또 박테리아 이런 균들이 아주 왕성하게 번식을 합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준비해 오신 패널을 가지고 제가 카메라 앞에서 보여드려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와, 이 정도의 강수량의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연하게 또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장마와 일조량의 부족이 벼생육에 악영향을 줬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농민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보통 이제 벼도 이제 생장 주기가 있는데요. 예. 보통 이제 6월 7일에 보통 이게 장마잖아요. 예. 그때 장마 끝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방제를 합니다. 예. 혹시 병이 장마 그렇죠. 기간 동안 병이 걸렸으면은 방제를 하는데 그러면 그 방제 후에 한 2, 3개월 기간이 있어요. 예. 그때 이제 벼가 이제 이삭이 여물고 단단해지면서 그렇죠. 이제 예.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물 시기에 비가 많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제를 해도 방제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병이 생기면 약을 한 번 치고 두 번 치면 끝날 문제를 예. 여러 번 쳐도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여섯 번 하고 2년치 재고가 바닥날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듣질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또 문제는 우리가 별 수확하기 한 달 전 그 전까지 약을 쳐야지 예. 한 달 이전에 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농약이 그게 나타나요. 난 수확하고 나서 예. 도정을 하면은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약을 쳐야 되는데 그 시기에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약의 효과도 없고 결국 나중에 약을 이제 더 이상 칠 수 없는 때가 되다 보니까 병을 더 이상 확산하는 걸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농자재 값도 2배, 3배로 들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수확량은 줄어들고. 예, 농민은 그래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예.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는 방제 효과가 없는데 방제를 안 할 수도 없고 뭐 기계화가 된다 하더라도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 이 기후를 어떻게 이겨내기는 어려운 현실인가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열병이 이게 곰팡이 균인데요. 한번 또 차트를 통해서 그래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포자가 이게 형성이 돼 가지고 공기 중에 이제 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화가 돼 가지고 그 벼의 조직, 특히 잎, 이삭목, 이삭에 부착해서 이제 피해를 주는데요. 예. 이게 지금 가장 이 기생하고 번식하기 좋은 환경 조건이 온도가 24도에서 28도, 그리고 습도가 95%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 금년도 그 가을 장마 기간이 그 이삭목 도열병, 이삭 도열병에 아주 이 적합한 그 발병 원인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예. 참 이 지금 가져오신 게 이제 도열병균인데 곰팡이네요. 곰팡이입니다. 예. 예. 생활사와 기상 환경에 따라서 병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뭐 발생하기 최적합의 환경이다 이렇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에는 약 한 40% 이상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신동진벼가 대부분이죠. 예, 그래서 그 신동진벼가 조생종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집중된 겁니까? 예, 보통 이제 조벼들은 보통 5월달에 많이 이제 심는데요. 예.
중만생 종은 6월달 되면 많이 심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후에 맞춰서. 그래서 6월 10일 뭐 전후에 많이 심는데 그때 지금 그때가 마침 성장 주기를 봤을 때 많이 아까 같이 정수기에 그때 햇살을 많이 받고 많이 커야 되는 시점에 비가 많이 오고 습도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배 피해 확산이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과거에 이 신동진벼가 90년대 나왔을 때는 이게 병해충에 강하고 수확량도 좋고 밥맛도 좋다고 그래서 나와서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한 64%를 차지하고 있는 품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 이게 농진청에서 이제 이걸 이제 작물을 만들어낼 때 아까 말했듯이 밥맛도 좋고 윤기도 흐르고 병해충도 강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20년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이 기후가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신동진이 가진 내성을 이제 한계를 뛰어넘는 기후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병해충도 늘어나고 사실 2019년도부터 사실 이 신동진에 이게 아까 도열병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긴 장마 그리고 올 겨울에 춥지가 않으니까 그 병균들이 살아남았어요. 논에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 적합한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폭발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피해를 입힌 겁니다.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신동진벼에 대한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그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병해충 발생 원인. 그 병해충의 발생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상하고 품종, 그다음에 재배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종 선택할 때도 과거에 우리가 통일벼가 그런 예가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의 감자 역병도 세계사의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한 품종을 너무 광범위하게 심게 되면은 기존의 저항성을 가진 사실 신동진벼도 도열병의 한 중정도 저항성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년 같은 기상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이렇게 64% 주 품종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심어 놓으니까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그걸 이제 그 병해충 분야에서는 이제 수평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좀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신동진벼의 그 재배 면적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품종들도 그 여러 가지 그 특수미 기능성 품종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재배할 필요가 있다. 농가들도 그런 것도 염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 수매 품종이라는 건 국가가 이제 수매를 해주는 품종인데 이게 정해져 있나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신동진 위주로 옛날에는 운강도 있었고 한데 지금은 신동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신동진을 더욱더 많이 심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사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품종을 다양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품종이 병에 걸리면은 그게 너무나도 비율이 높으면은 아무리 다른 품종을 시켜서 생산량이 높다 하더라도 전체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그런 조건을 만들려면은 농민들한테 어떤 요구하는 것보다 국가는 수매 품종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쉽게 해서 대표적으로 한두 품목이라 하는 게 아니라 뭐 5품목, 10품목을 국가에서 수매할 테니 그 상황에 맞춰 기후 조건에 맞춰서 심어라 이렇게 하면은 거기 농민들도 그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작물, 자기 기후에 맞는 토질에 맞는 품종을 심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밥상용 쌀만 200여 종에 이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양합니다. 선택의 폭은 넓습니다. 그런데 이 신동진벼가 심지어 이 식당 하시는 분들도 이걸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밥알이 굵습니다. 밥맛이 좋아요. 그래서 이 뭐 사실 그 손님을 맞이하는 식당 같은 데도 선호하기 때문에 또 소비자는 물론 이제 이 신동진벼가 워낙 품질이 뛰어나고 맛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64%까지 재배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마 품종을 조금 더 수매할 수 있는 국가 수매가 다양화되면 이렇게 하나의 신동진 품종 벼가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좀 더 줄이거나
다양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 유기농 지금 다랑이 놀이에서 벼농사 짓고 계시다고 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있습니다. 좀 이런 병해충에 좀 강합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제 뭐 물론 저희도 이제 뭐 모든 작물들이 병해충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는데 이제 품종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품종은 이게 예를 들어서 신동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도열병 약하고 예. 또 어떤 종은 뭐 가시무늬병 약하고 어떤 종은 또 해충에 약하고 뭐 이런 거 다 다양하잖아요. 예. 그런데 한 작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퍼져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병균체로 확 퍼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수확량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예. 그 농민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동안 이 신동진 품종을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품종으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농민들이 품종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품종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새로운 품종이 그렇죠. 이게 맛이 더 있는지 생산량은 어떤지 내한테 수익이 될 것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줌에서 무조건 심으라 하면 자꾸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맛이 어떤 평가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이제 농민들한테 이해가 되면은 아마 그 이제 다양한 품종들을 아니면 또 새로운 품종들을 심는 속도가 빨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 지금 늦은 장마가 벼에는 확실하게 지금 피해를 준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미 색깔부터가 뭐 불구스름한 모습으로 들녘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농작물은 이 가을 늦장마하고의 피해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른 뭐 작물들도 뭐 비가 오면은 아무래도 좋은 게 없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수확할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자랄 시기다 아니면 이러면은 좀 비가 필요하지만은 이제 생산을 다 이제 애들도 이제 지가서 자기가 자랄 거 다 끝나고 이제는 따야만 이제 수확할 시기인데 그때 이제 비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가을 햇살은 도움이 되는 거죠. 햇살은 항상 도움이 되죠. 그렇죠. 비가 올 때 와야 되는데 이게 오지 말아야 될 때 와서 지금 이러한 피해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의 김기영 과장을 연결해서 더 자세한 또 내용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영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금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농진청에서도 이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예측이랄까 연구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예, 어떤 노력도 하고 계신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서 고온, 태풍, 장마 등 이상기상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최장 장마로 인해서 쌀 수량도 많이 감소했고요. 금년도 벼 이삭도일병의 급속한 발생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상 기상에 대응하고자 고온에서도 벼가 잘 여물고 벼 수확기 이삭에서 싹이 나지 않는 품종이라든지 쓰러짐에 강한 품종을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년 발생하는 도일병이나 벼 흰잎 마른 병 그리고 벼멸구 등 병해충을 예찰해서 변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항성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신동진 품종이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많다 보니까 이 자연스럽게 신동진의 피해로 지금 이루어진 부분을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네. 이 처음 개발했을 때는 이 병해충에도 강하고 밥맛도 좋고 또 뭐 윤기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좀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신동진미가 1999년도에 개발되었습니다. 한 20년 됐죠. 근데 이제 신동진면은 그 쌀알이 일반 품종에 비해서 보통 한 1.3배가량 큽니다. 그리고 밥맛이 좋아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입니다. 특히 올해 벼 재배 면적의 15.8%죠. 약 11만 5,943헥타인데요. 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전북 지역에 벼 재배 면적의 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신동진벼가 넓은 면적에서 오래 재배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삭이 말라버리는 이삭도일병과 그 잎이 하얗게 말라 죽는 벼 흰잎 마른 병이 있습니다. 이런 흰잎 마른 병 발생이 지금 증가해서 수량과 좀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피해가 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진벼 같은 경우가 육성 당시에는 그
목도열병 발생률이 한 0.7% 수준으로 좀 강한 편이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20년도에 경기도, 여주 등 목도열병이 잘 나오는 5개 지역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4.1%로 발생률이 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예. 이처럼 한 품종을 장기적으로 재배할 경우에 무좀하는 병원균의 그 변화로 인해서 병에 강한 품종이 이렇게 약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조생종벼는 어쨌든 이 피해를 좀 벗어났잖아요. 피해간 거잖아요. 그러면 조생종벼로 상당히 많이 품종을 다양화해야 되는 것인지 뭐 얼핏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조생종이 우리나라 벼 재배 면적의 한 1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조생종벼를 이제 많이 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추석 전 출하용으로 이제 조생벼를 좀 심어서 나가고는 있는데 예. 전체 벼 면적에 조생부를 심는 거는 좀 어렵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조생종이나 중생종, 중만생종으로 이렇게 좀 그 면적을 다양화해서 그 농번기 때 이제 그 바쁘지 않게 서로 분산돼서 이제 농사를 지면 그게 이제 상당히 좋게 그 농민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좋죠. 예. 지금 보니까요, 2024년까지 참동진과 예찬 신품종 보급에 대한 현실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네네네. 예,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 네,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참동진, 예찬, 뭐 남찬 이런 벼들이 이제 개발됐는데요. 이런 품종들은 수량이 좀 높고 밥맛이 우수한 품종입니다. 병에도 강하고. 이제 우리 청에서 신동진벼를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20년도에 이제 참동진을 개발했는데요. 예. 참동진은 신동진벼와 같이 이제 쌀알이 크고 밥맛이 좋으면서 목도열병과 이제 흰잎마른병에 강한 품종입니다. 현재 이제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북 익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20헥타 정도의 시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현재까지 목도열병 발생이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참동진은 이제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을 통해서 2023년부터 종자 판매를 실시하고 정부 보급종은 이제 24년부터 이렇게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익산을 중심으로 그 20헥타의 시범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종자를 이용해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농업기술원과 이렇게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찬하고 남찬벼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한 그 전라북도나 충청남도 정도에 한 5,000헥타가 지금 예찬이 그 보급되어 있고요. 예. 남찬이 한 1,800헥타 정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품종도 자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농업인들이 이런 품종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돼서 이제 보급 확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준다면 저희들이 종자 생산기관과 협력해서 이렇게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자리에 한국농수산대학 박광호 교수님과 전국 농민의 전북도연맹 정충식 정책위원장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서로 대화 나누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광호 교수님. 김경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광호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이제 수평 저항성 그 말씀을 좀 비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이제 신동진벼의 도열병 이걸 어떻게 앞으로 바람직하게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이끌어 가려면 수평 저항성 행에 이제 재배 농가들이 이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그 평소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신동진벼가 육성 당시에는 저희들이 도열병 검정을 전국 13개수에서 3개년간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 결과 이제 신동진벼 같은 경우가 수평정성은 한 중 정도에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신동진벼에 대한 그 분자 표지 마커를 이렇게 도열병에 대한 분자 표지 마커를 적용했을 경우에 도열병 저항성 유전자가 PIA라든지 PISH 등 이제 이런 유전자들이 좀 확인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전자들이
그 저항성 효과를 이렇게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앞으로 수직 수평 저항성 품종을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등을 포함해서 이제 학계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에 좀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통신시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지금 사실 이 기후 위기라는 게 현대 문명의 어떤 화석 요리에 기반한 현대 문명 때문에 이제 기후 위기가 일어났는데 그 피해를 지금 이렇게 가장 전면적으로 받는 게 지금 농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신동진 같이 이렇게 이제 특정 품목에서 드러난 것이 이제 한 양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새롭게 품종들을 개발하시고 또 개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어떤 데이터를 뽑을 때 똑같이 이제 농약이라든가 비료를 뿌려서 데이터를 뽑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친환경으로 우리가 농업의 어떤 시스템을 전환하는 친환경 농업으로도 어떤 데이터를 뽑고 그것을 이제 농민들한테 권장할 때 하나의 어떤 한 표본으로서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는 최근에 지역 맞춤형 브랜드 쌀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제 개발된 품종이 사실은 농업인이나 RPC 관계자 그리고 소비자 지자체가 이제 확신할 수 있도록 현장 실증을 함께 지금 하고 있고요. 교육과 앞으로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관련해서 농약을 안 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료를 적게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에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병충해에 아주 강한 그런 품종을 개발해서 병해충 쪽에 이제 좀 농약을 안 줄 수 있도록 좀 하겠고요. 비료를 좀 적게 줘도 수량이 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후 위기라는 게 기후 변화라는 게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뻔한데 여러 단계적인 대책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농업 정책 방향을 세우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네. 예, 농민들에게 끝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사실 기후 변화의 원인이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이제 농업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업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배출량의 약 한 2.9%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 이제 벼가 재배 시 발생하는 그런 양이 29.7%를 차지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벼 재배 시 메탄가스 발생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지수가 23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비료를 적게 줘도 이제 수량이 유지되는 품종 개발과 메탄가스 감소를 위한 재배법도 보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현상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 화학 비료를 현재보다 줄여주면 병해충 발생을 좀 줄일 수 있으면서 단맛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농업인들도 다수성보다는 안정성을 좀 생각하면서 현재보다 비료를 좀 적게 주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김기영 과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 문제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이제 대안까지 세우고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데 박광호 교수님, 품종 개발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떤 조금 더 농업의 신기술 차원에서의 접근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교수님께서 계속 주장하고 계시고 또 현재도 하고 있는 모심기, 드문 모심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신농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것도 이제 그래픽을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4, 5년 전부터 국내 벼농사 기술이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이양농법도 지난 44년간 관행농법을 그 융묘상자가 1200평에 120상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기술은 30상자, 또 16상자, 75% 이상 이렇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수랑하고 병해충, 재저항성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기술이 새로운 건답 직파 기술인데 저게 액미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종합적 잡초 방제, 액미 방제 기술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농가에 보고했는데 지금 그 익산에 지금 최근에 저 현장 사진인데요. 상당히 생육이 좋고 그다음에 병해도 강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게 드론으로 앞으로 저게 아마 우리 벼농사의 마지막 골 목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드론도 저게 사실 과거에 실패했어요. 그 막 뿌리는 담소산파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정밀하게 레이저로 또 GPS로 놓은 정밀 금평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종자를 이제 새가 못 먹게 또 못 떠다니게 무거운 철분으로 코팅을 하고 그리고 정밀 파종 고르게 나오는 게 임무를 세우는 게 중요한데 지금 비료 살포기 같은 그런 회전판이 아니고 그 줄 3파, 4줄, 8줄 그 우리 대학에서 개발해서 같이 산하협력으로 지금 그 학교 포장에 그 현재 작황입니다. 상당히 그 양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기상 기후 변화에도 대응도 하면서 그 병해충, 작물 보호 또 그 기상재해, 특히 태풍 이런 데도 강하면서 품질도 좋은 또 지속 가능한 농업이고 또 우리 고령화 또 대안입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 기농 기촌까지도 고려가 된 그런 신기술이 지금 저 세 종류가 전국적으로 지금 농가에 실증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익산은 거의 4년 만에 100% 지금 거의 다 보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김제 백산은 5년 차인데 70% 재배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가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되고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 이제 수작업으로 모심기 할 때 못줄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못 가운데 표시가 돼 있잖아요. 끈으로 그 맞춰서 심었는데 그 방식보다도 더 드물게 심는 겁니까? 그게 30에 15cm인데요. 요거는 30에 20cm. 그러니까 일항이 30, 폭이 사이가 20cm고 또는 30cm입니다. 그래서 훨씬 드물게 심기 때문에 이렇게 드물게 심는데도 이게 이제 통풍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채광 그 햇빛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밑에 일까지 그래서 튼실하게 조직이 자랍니다. 정치시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죠, 이 둔모심께? 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아까 우리 손문액이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지금 제가 있는 지역에서 손문액을 일부 합니다. 손문액을 하면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간격이 넓어요. 간격이 넓으면 아무래도 그 통풍이 좋기 때문에 벼가 건강합니다. 자생력이 강하다는 거고요. 내생도 강한 거고요. 또한 분할이 잘 됩니다. 이게 분할이 뭐냐면 한 씨앗에서 나오는 가지가 보통적으로 10개, 15개라면 그건 한 20, 30개 정도로 분할이 잘 되니까. 분할이 잘 돼서 또 건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손문액의 장점을 기계로 하는 것에 이식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자 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생산력도 또 좋다 하고 또 기본들과 들어간 경제적 비용도 줄어든다 하니까 뭐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어떤 농사에 짓는 방법, 기술적인 방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완할 점도 뭐 몇 가지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차차 기술적으로 시간 지나면서 보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비용도 좀 절감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비용은 저희들이 세계 지역을 평균해 보면은 1,200평에 약 한 40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절감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인건비, 노동력이 혼자서 규모 있게 스마트하게 벼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게 큰 장점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한 2,몇백 정도를 아낄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이 좋은 방식의 드문 모심기 방식이 더 많이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전북의 벼농사 위기에 대한 넘나란 주제로 한국농수산대학 식량작물학과의 박광호 교수님 그리고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정충식 정책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병해충이 들고 또 이제 여러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해보험이라는 것을 가입을 하게 되는데 정충식 위원장님, 네. 이 보험의 현실을 좀 들여다보니까 잠시 후에 이제 또 이원택 국회의원과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이 농민들 입장에서 보험을 믿고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고 나서는 보험 수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현상부터 상당히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내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안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농업재해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이 농업재해보험이 가진 성격에 대해서 실제 이제 그것을 보험을 많이 들고 혜택을 받는 농민들하고 보험에 대해서 서로 인식 차이가 괴리감이 너무나 큰 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 사실 농업재해보험이라는 게 지금 농협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정부 예산을 받아서 그것이 농협에 대행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예.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농협도 하나의 기업인데 이걸 맨날 손해보고 그 보험을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농협도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정부 지원 금액은 적고 첫 해 한 3년 정도는 농협도 농업재해보험에서 수익을 남겼어요. 예.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업재해가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적자 폭이 확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농협 자체도 이 보험에 대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많은 상태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농민회에서는 농민들을 그렇게 주장합니다. 농업 예산에 늘려라. 그에 맞춰 늘리지 않으면은 결국은 농협에서는 보험에 대한 조건들을 아까 말했듯이 수가를 높이는 해서 예. 농민들한테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사실 기후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민들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비가 오는 거 어떻게 막고 장마 드는 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피해 입은 것을 농민들한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이것은 농업 분야 공공 분야이기 때문에 예.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그래서 이것을 농업재해보호법으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좀 더 확대된 강화된 농민 지원 대책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라북도 의회에서도 정부의 건의안을 지금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이 재난 지역으로 좀 선포를 해달라. 네,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데 박광호 교수님, 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농민이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 기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수해가 나면 그 수해 지역에 가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박광호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 부분은 뭐 제가 사실 전문 분야는 아닌데요. 예. 그 모든 제도와 법은 이렇게 제정해놓고 운영하다 보면 어떤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방금 그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제 미진한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해서 이제 그 법을 제대로 그저 모든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그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 뒷받침이 좀 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에는 병해충 문제와 농민들의 보상책 마련과 관련해서요. 지역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원택 국회의원을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제부안 국회의원 이원택입니다. 자, 김제부안 지역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제, 제가 며칠 전에 신덕과 개화면을 다녀왔는데 벼 한창 수확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울상이 아주 깊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9월 17일 날 김제 부안 행안하고 김제 광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예. 자, 이 참 병충해가 한두 개도 아니고 5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와서 이 방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뭐 수확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이번 사안은 사실 좀 심각합니다. 해마다 오는 병충해 수준이 아니고요. 예. 우리 전라북도 전체로 보면 벼 재배 면적이 한 11만 헥타르 되는데 예. 그중에 한 5만 헥타르가 이삭도열병, 가시무늬병, 또 벼 알마름병 등 이런 5개 정도의 병이 43% 정도가 걸려있는 심각한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 가까운 피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필치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하는데 그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미 찼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알 수 있을 정도의 수확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누렇게 벼가 익어야 되는데 이제 빨갛게 익은 벼들도 많이 보였고,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도 9월 17일 날 현장 방문하고 농식품부 차관과 청와대 농업비서관하고 협의를 했고요. 예. 일단 농식품부에서 일단 농민들 중에 벼 재해보험을 든 농민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전라북도 농가의 한 70% 정도가 들었는데 거기는 벼 재해보험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우선 했고요. 예.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이제 재해냐 아니면 방제 능력의 부족이냐, 이게 쟁점입니다. 예. 근데 이제 가을 수확기에 긴 장마가 오면서 방제를 뭐 6, 7회 해도 예. 결국 도열병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폭염, 폭우, 태풍과 같이 또 다른 어떤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재해로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로 진단과 판단이 나을 수 있도록 지금 농진청과 농업기술원,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현재 정밀조사 중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농자재 점포에 농약이 2년치가 재고가 바닥날 정도로 상당히 방제를 많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놓고 본다면 이것 역시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로 봐야 되는 상황일 텐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행안의 현장에 갔을 때 한 어머님께서 방제를 5회 이상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그 현장을 저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8월 15일에서 한 9월 첫째 주 사이가 사실 벼가 나와서 익어가는 과정인데, 그렇죠. 지금도 익어가고 있지만 출수기라고 해서 그러는데, 그때 이제 목도열병이 나오면 보통 한두 차례 방제를 하면 목도열병이 잡힙니다. 그러나 방제를 하면 또 비가 오고, 또 방제를 하면 비가 와서 어떤 방제 효과를 볼 수가 없는 한 달 가까이가 그런 자연재해의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로서는 불가항력적이죠. 상당히 난감한 상황. 그래서 이제 긴급 재난 지역으로 좀 선포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전라북도 의회 차원에서도 이 안건으로 지금 건의안으로 지금 채택이 만장일치로 됐단 말이죠. 국정감사 기간이어서 이 의원님 이 부분 공론화를 이제 물론 시키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전라북도가 좀 심합니다. 신동진 벼가 좀 그렇다면서요? 예, 전라남도라든가 다른 지역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고, 전라북도가 심하고 특히 전라북도 서해안권이 더 심한 케이스입니다. 서해안권에 이렇게 잦은 비가 내리면서 이제 발생한 건데요. 이번 국정감사 때도 농식품부 장관하고 이건 자연 재해로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단순한 어떤 방제 능력 부족에 의한 병해충이 발생이 아니다, 이건 불가항력적인 자연 재해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하고 재해대책위원회가 소집이 될 겁니다. 정밀조사한 데이터가. 그래서 재해대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면 전라북도권에 별도의 재해복구 대책비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앞에서 그 많은 분들 가운데는 이제 재보험에 가입한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분들 말씀이 말이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보험 피해율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농민들의 생각과 다르고, 또 한번 피해가 있어서 혜택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 또 달라지는 보험료라든지 또 받는 혜택이 달라지는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 이런 보험이 어딨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농업재해보험에 여러 가지 뭐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차량 보험이나 이런 것은 어떤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할증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자연재해는 본인의 실수가 아니거든요. 자연이 일으킨 재해이기 때문에 여기에 할증률을 붙인다는 게 적절한 거냐?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재해보험은 누적
손해보험률이라 가지고 최근 5년간 누적 손해보험이 손해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뭐 할증률을 50%까지 올린다든가 이렇게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간의 방제 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재해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할증 대상이 아닌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뭐 국정감사 기간 지금 바쁘실 텐데 인터뷰를 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농업 예산은 갈수록 다른 분야의 예산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되는 게 이 수출과 수입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식량 안보, 식량 위기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인식 차원에서는 그렇게 안보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농민들은 더 크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곡물이 식량 안보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이번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쌀 자급률, 또 밀, 콩, 주요 곡물 자급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밀과 콩의 자급률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비전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비전을 발표하는 것은 역대 정부에 많이 있어 왔는데 실제 이제 실행이 중요합니다. 밀은 자급률이 0.8%고요. 콩은 자급률이 한 30%대입니다. 사실 이 자급률을 높이려면 재배 면적을 늘리고 그걸 수매를 하고 비축을 하고 이런 선순환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수매 품종을 좀 다양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과 콩과 또 다른 곡물들을 비축 물량을 늘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수매 계획에서 다양한 품종으로 확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도 농어민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상임위가 지금 농해수위라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더불어민주당 차원 안에서 이 농업에 관련된 정책도 많이 좀 제안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농업인위원회 위원장에서요. 저희가 지금 전국의 농 관련 단체들, 축산업 관련 단체들, 임업 관련 단체들, 또 수산업 관련 단체들과 지금 농업의 어떤 전국적 현안과 이슈를 다 수집 분석을 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민주당의 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공익형 직불제 확대라든가 여기에는 뭐 수산업 또는 임업 공익직불제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는데요. 확대 개편이라든가 또 저탄소 농업의 확대와 발전 계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식량 안보 또 농촌 소멸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 정책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감사도 잘 하시고요. 이 농업 관련된 정책도 많이 좀 제안도 하시고 활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농민들께서 열심히 일하면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농정체계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농어민 위원장인 이원택 국회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정숙시 위원장님, 지금 대선 이제 경선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대선 주자들이 얼마나 이 농업 정책에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된 질문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목소리를 좀 내시길 바라는 마음이시잖아요. 저는 어떻게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농민단체에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기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었을 때도 이 농업 분야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공약을 하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기존의 박근혜 이명박 정부하고 다를 바 없어서 저희들은 굉장히 실망이 많은 상태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는 이제 농업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지금 3%도 안 됩니다. 작년에 2.98%였고 올해는 2.76% 정도 됩니다. 갈수록 농업 예산은 줄어드는데 농업의 중요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팬데믹 상황, 기후위기 상황에서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 국민들을 먼저 보호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펼치고 그런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개방 정책, 아직도 WTO 체제의 어떤 묶여있는 그런 어떤 농업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적인 전환 없이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또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이 넘습니다. 예. 나중에 우리가 통일시대까지 따지면 지금 8천만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8천만이 쉽게 말해서 식량을 어느 정도 안정되게 생산하고 소비하려면은 기본적인 땅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남한만 해도 지금 전문가들은 최소한 175만 헥타르에서 180만 헥타르는 필요하다 그러는데 예. 이미 땅 농지가 약 그 밑으로 한 167만 헥타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이미 이제 한계선을 밑에 내려갔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지를 훼손하겠다는 법들을 사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다른 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지를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보호하는 정책들을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회에서나 정부가 예산도 투여하고 법도 제정해서 이것을 좀 더 보호하고 강화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농민의 마음을 잘 담아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 가운데 관심도 좀 떨어지고 있고 방향에 대한 대안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박광 교수님, 일단 농업이 중요합니다. 이게 참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식량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먹을거리가 안전해야 되고 확보가 돼야 되는 거, 이거 뭐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얘기가 될 텐데, 지금 현재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실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올해 최악의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기상청 기후 변화나 어떤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될 텐데요. 한 말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인구가 지금 78억으로 보는데 앞으로 100억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농경지는 지금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국내만 보더라도 면적이, 농경지 면적이 거의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 때문에 북극의 빙하가 지금 뭐 절반 정도 두께도 녹았다. 그래서 해수면도 높아진다. 그래서 뭐 전 세계 농경지 면적도 지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미래 유망 산업은 농업이다. 이 식량이다. 이렇게 내다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장기 대안을 국가가 또 우리 전문 분야 사람들이 세워야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남원 산내 뱀사 꿀에서 여기까지 오시라고 했었는데, 농민을 대표해서 좀 어떤 말씀을 좀 마무리로 하고 싶으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농업은, 그 식량은 이제 산업으로만 보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된다. 정말 갈수록 기후 위기가 악화되고 전면화되는 그런 시대에 맞춰서 정말 생명이기 때문에 자본의 이익을 기준으로 보지 말고 우리나라 국민들 생명, 안전, 그리고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봐야 된다. 그런 것도 중심으로 해서 또 정책도 펼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도 농업에 대해서 그냥 사 먹으면 되지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호해야지. 그렇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미래 세대까지 관계된 것이 이제 식량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한테 먹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건강한가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농업에 대해서 지켜봐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1년에 먹는 쌀이 60kg도 안 된다고 하는데, 밥 한 공기가 300원도 안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농업에 대한 인식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주셔야 되고, 공익적 가치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도 하시고, 우리가 먹는 이 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쌀에 대한 소중함도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농민의 전북도연맹 정충식 정책위원장, 그리고 한국농수산대학 식량작물학과의 박광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